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의 사형 가능성에 대해 전문가들은 가능성이 낮다고 내다봤다. 1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백성문 변호사는 고유정의 사형 가능성에 대해 지금까지 한 명만 살해한 이후에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은 최근에는 없었던 거로 알고 있다. 조심스럽지만 사형 선고보다는 무기징역 선고가 더 가능성이 큰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조수진 변호사 역시 사형 선고까지는 안 갈 거다라며 가장 최근 사형으로 선고된 살해는 2015년 여자친구 부모님이 결혼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여자친구 부모님 2명을 살해하고 여자친구 강간했던 남성 사건이라고 말했다. 또 지존파 등 조직적인 경우여야 우리나라에서 사형이 선고되고 있기 때문에 고유정 사건도 무기징역, 심하게는 나중에 상고심 가서는 조금 더 감형될 가능성도 있지 않은가 싶다고 설명했다. 12일 열린 고유정 1차 공판에 대해 조 변호사는 첫 공판 기일은 대부분 검찰이 왜 기소했는지에 대해 얘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변호인이 인정한다, 부인한다 정도 밝히는 건데 굉장히 특이했다. 변호인은 모두 진술을 마치 최후 변론처럼 마치 증거를 이미 다 조사를 한 것처럼 이미 스토리가 다 있더라고 말했다. 이어 굉장히 좀 장황하게 당시에 피해자는 어떤 심리, 피고인은 어떤 심리에서 이렇게 됐을 것이라고 얘기를 굉장히 길게 해서 재판장이 몇 번 지지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고유정 측 변호사가 숨진 전 남편에 대해 변태 성욕자였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조 변호사는 특이한 주장이다. 고유정이 어떻게 살인에 이르렀는가를 아무 우발적이다라고 이야기하기 위해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강간을 당하려는 위험에서 본인이 우발적으로 살인했다고 얘기해왔는데 고유정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넘어서 변태적인 성관계 요구를 방어하려다 보니라는 취지로 얘기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검찰이나 경찰에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살인마로 단정됐다고 주장했었다고 덧붙였다. 조 변호사는 계획살인이면 가중처벌된다며 그래서 우발살인이라는 것이 있는 거다. 고유정 측은 그쪽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로 보인다고 전했다. 앞서 12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전 남편 살인 사건 첫 공판에서 고유정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변태 성욕을 가진 것이 사건의 발단이라고 주장했다. 고유정 변호인은 고유정은 피해자의 성관계 요구를 거절한 적이 없다. 피해자의 변태적인 관계 요구에 고 씨는 사회 생활을 하는 전 남편을 배려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살인에 대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고유정을 성폭행하려고 했기 때문이라며 계획 범죄를 전면 부인했다. 지난 12일 제주지법 형사 2부 정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정식 공판에서 고 씨의 변호인은 전 남편의 변태적 성욕을 강조하며 사건이 일어나게 된 원인을 피해자 측에 돌렸다. 전 남편이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과정에서 일어난 우발적 범행임을 증명하기 위해 변호인이 내세운 전략이다. 하지만 실제로 증명할 수 없는 일방적인 진술로 고인을 욕보였다는 비판과 함께 넘지 말아야 할 선 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변호인의 변론이 분란집에 부채질 격으로 여론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고 씨의 변호인은 왜 이러한 변론 전략을 짰을까? 실제로 미국에서 이와 비슷한 변론 사례가 있었다. 남자친구를 흉기로 잔인하게 난자하고 총까지 쏴 숨지게 한 미국의 엽기 살인범 조디 아리아스 당시 27회 재판이었다. 아리아스는 지난 2008년 6월 남자친구 트래비스 알렉산더의 집에서 이별을 통보한 알렉산더를 흉기로 27차례 찌르고 총을 쏜 뒤 목까지 베는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이 사건은 외설적인 관계, 1급 살인, 거짓말 등 온갖 선정적인 요소를 갖춘 살인 사건으로 미국 사회에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특히 아리아스의 재판은 연일 방송과 신문의 주요 뉴스로 보도됐다. 수많은 사람이 이 재판을 지켜보기 위해 몰려들면서 재판이 열릴 때마다 긴 줄이 형성되다 보니 심지어 재판 방청권 한 표까지 등장했다. 수사당국은 재판에서 아리아스가 새로운 여자친구를 사귄 남자친구에 대한 분노와 질투심에 휩싸여 계획적인 살인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리아스는 알렉산더가 성관계 직후 자신을 공격해 우발적으로 살인을 하게 됐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아리아스는 알렉산더가 자신을 들어 마룻바닥에 내동댕이 치자 그가 총을 보관해 둔 옥장으로 뛰어가 총을 꺼내 정당방위로 발사했지만 알렉산더를 찌른 기억은 없다는 이상한 주장을 펼쳤다. 이후 총을 사막에 내다버리고 의심을 피하기 위해 알리바이를 만드는 등 범죄 흔적을 지우려 노력했던 점은 인정했다. 전 남편이 성폭행하려고 해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살해하게 된 것이라며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한 고유정의 주장과 매우 비슷하다. 고 씨 역시 검찰 조사에서 기억이 파편화돼 일체의 진술을 할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면서도 전 남편을 살해한 뒤 혈흔을 청소하고 2차례에 걸쳐 시신을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변호인의 변론까지 매우 유사한 성격을 띈다. 아리아스의 변호인은 피해자인 알렉산더가 피고인을 성적으로 학대했음을 재판에서 주장했다. 그는 알렉산더가 피고인에게 변태적 성행위를 요구했으며 이외에도 둘 사이에 벌어진 충격적인 성관계와 피고인을 불행한 과거를 법정에서 자세하게 진술하는 등 아리아스가 학대받은 여성이라고 변론했다. 또 변호인이 재판에서 내세운 심리학자는 아리아스가 사건 후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과 해리성, 기억상실증에 시달리고 있어 살인 당일에 대해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증언했다. 고 씨의 변호인 역시 재판에서 전 남편의 변태적 성욕을 강조하며 피고인을 성폭행하려던 과정에서 일어난 우발적 범행임을 재차 강조했다. 변호인은 재판에서 혼전 순결과 부부간 이루어졌던 사적이고 은밀한 성관계 내용, 전 남편의 무리한 성관계 요구 등을 모두 거론하면서 순종적인 고 씨와 달리 강 씨는 면접 교섭 당일에도 성욕을 참지 못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사람으로 매도했다. 또 아이에게 하나밖에 남지 않은 친엄마의 힘을 내세워 동정 여론을 이끌어내려 하기도 했다. 고유정과 여러모로 비슷하게 진행된 아리아스의 재판 결과는 어떠했을까? 검찰도 재판에서 심리학자를 내세워 아리아스에게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이나 기억상실증을 발견하지 못했고 그가 학대받았다는 증거도 찾을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또 아리아스가 보이는 정체성 불안과 미성숙함으로 미뤄 그가 경계성 인격장애를 앓고 있다고 진단한 결과를 내보였다. 이외에도 계획적 살인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여러 가지 증거를 내세웠다. 아리아스는 결국 가석방 가능성을 없앤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아리아스는 재판 선고 전까지 배심원들에게 자신이 독서 클럽 활동을 시작했고 암 환자를 돕기 위한 가발 만들기 사업에 머리카락을 기증했다며 사형을 면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에서 근무하는 한 미국 변호사는 고유정의 변호인은 조디 아리아스 재판을 참고해 변론 전략을 짰던 것으로 보인다며 대중들이 혹할 수 있는 성적인 내용을 들춰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진흙탕 싸움으로 몰고 가면서 동정 여론을 이끌어내려 했던 전략이 두 사건의 변론 진행에 있어 매우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고 씨의 변호인은 다음 재판에서 평소 피해자의 변태적인 성행위 등을 주장하면서 계속해서 여론을 선동할 것으로 보인다며 고 씨 측의 주장과 우발적 살인과의 인과관계를 얼마나 허물 수 있을지가 재판의 주요 쟁점이자 검찰의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건설이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일대에 공급하는 힐스테이트 과천중앙 견본주택을 16일 문을 열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
과천에서 최초로 선보이는 힐스테이트 브랜드 단지로 오피스텔, 섹션 오피스, 상가가 결합된 주거복합단지다. 단지는 지하 5층에서 지상 24층, 25층 총 2개 동으로 구성된다. 오피스텔은 전용 면적 69, 84제곱미터 319실 규모다. 힐스테이트 과천중앙은 인근에 진행 중인 대형 개발 호재 최대수의 단지로 평가받는다. 먼저 제2의 판교로 지목되는 과천 지식정보타운 조성 사업이다. 과천 지식정보타운은 서울, 판교, 광교로 이어지는 지식산업벨트의 중심에 위치해 발표 당시부터 화제가 된 곳이다. 2021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미 대림산업, KTNG, 넷마블, 코롱글로벌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부터 유망 중소기업까지 21개 대형 컨소시엄사가 입주 계약을 체결했다. 신규 고용 인구만 약 4만 6천여 명이 될 것으로 추산돼 이들을 수용할 대규모 주거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 광역급행 철도 GTX-C 노선 사업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GTX-C 노선은 기본계획 수립을 착수했다. GTX-C 노선은 경기 양주시 덕정역에서 경기 수원시 수원역까지 이어지는 총 72.4km로 건설되는 노선으로 과천에서는 정부 과천청사역의 신설역이 들어설 예정이다. 개통 시 양재역까지는 약 4분, 양재역에서 삼성역까지 약 3분이 소요될 예정으로 약 7분대의 강남 진입이 가능해 미래 가치가 높다. 이외에도 과천에서 위례선 복선 전철을 정부 과천청사역까지 연장하는 안이 검토 중이다. 인근에서는 쇼핑, 업무, 숙박, 문화시설이 어우러지는 과천복합문화관광단지가 2021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이다. 힐스테이트 과천중앙은 과천의 최중심 입지에 위치한 만큼 이미 완성된 생활 인프라를 그대로 누릴 수 있다. 과천시청, 과천경찰서, 과천시민회관 등이 도보 5분 이내 거리에 있으며 이마트 과천점과 상업지역 내 생활 편의시설도 풍부하다. 도보 이용권 내 과천초, 문원초, 청계초, 문원중, 과천중앙고, 과천고 등 명문 학군이 있으며 과천중앙공원, 관악산, 청계산 등도 인근에 있어 쾌적한 주거 생활을 누릴 수 있다. 일부 호실에서는 관악산 조망도 가능하다. 교통 환경도 우수해 지하철 4호선 정부 과천청사역이 도보 4분 거리인 초역세권 단지로 서울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사당역에서 2호선, 이수역에서 7호선을 환승해 강남 업무지구에 속하는 주요 지하철역까지 30분 안팎이면 도착할 수 있다. 이외에도 동작역에서 9호선을 환승, 서울역에서 1호선 환승을 통해 서울 전역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인근에 위치한 과천대로를 이용해 승용차로 약 15분이면 서울 사당에 도착하고 경부고속도로를 진입할 수 있는 양재IC까지는 약 20분이면 이동할 수 있다. 힐스테이트 과천중앙은 최신 주거 트렌드를 적용한 오피스텔이다. 먼저 전 타입 2.7m 높은 천장고를 적용해 넓은 공간감을 느낄 수 있다. 높은 천장고를 활용해 가구 상부의 수납 공간을 제공한다. 또한 단지 지하에 세대개별 창고를 마련해 무겁고 부피가 큰 개인 용품을 편리하게 보관할 수 있다. 전 타입에 무상 제공되는 옵션 항목도 눈에 띈다. 단지는 주방 상판 및 벽체를 엔지니어드 스톤으로 적용해 고급스러움을 더했다. 또한 3구 하이브리드 쿡탑을 제공해 안정성과 편리성을 더할 예정이며 빌트인 김치냉장고, 드럼 세탁기, 전기 빨래 건조기를 제공할 계획이다. 힐스테이트 과천중앙은 일부 타입 4베이 판상형 84제곱미터 A, B, 거실 이면, 개방 84제곱미터 C, D, 2평면 구조로 채광과 통풍에 우수한다. 또 안방 드레스룸과 파우더룸을 설계해 젊은 여성 수요층들의 관심이 높다.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미세먼지 토탈 솔루션 기술이 부분 적용되어 외부에서 실내로 유입될 수 있는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저감시키게 된다. 현대건설 홈 이아트 시스템 하이어티 하이옷 기술 또한 접목돼 조명 및 난방, 에너지 사용량 조회 등 세대 제어 서비스와 택배 조회, 엘리베이터 호출, 주차 위치 조회 등 공용부 서비스를 스마트폰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대건설은 피트니스 센터, GX룸, 실내 골프 연습장 등 스포츠 공간과 옥상 정원, 상상도서관, 주민회의실, 클럽하우스 등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을 조성해 입주민들의 주거 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다. 필스테이트 과천 중앙 청약 일정은 20일에서 21일 이틀간 진행된다. 26일 당첨자 발표 후 계약 체결은 29에서 30일 이틀간 진행될 예정이다. 입주는 2022년 9월 예정이다.